네, 안녕하세요. 투엔체 서퍼입니다. 오늘은 C그룹 1분기 실적 발표 내용을 가져왔고요. 요즘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서 저도 많이 보고 있는데 일단 어떤 실적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 지금 고점 372달러 이후로 진짜 끝없이 빠져가지고 71달러까지 빠졌네요. 이게 저점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54불까지 빠졌었는데 진짜 끝도 없이 빠졌습니다. 저는 지금 계속 사고 있긴 한데 앞으로는 조금 멈출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안 산다기보다는 돈을 좀 모아서 한 번에 크게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 중이고, 그 시기가 언제 될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업 자체가 앞으로 안 살 거냐라는 질문에서는 그러진 않을 것 같고 계속 사 모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 시기가 지금 당장은 아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먼저 실적 발표인데요. 그룹사, 그러니까 C그룹 전체 기준으로 보면 매출은 1분기 2.9 빌리언이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 64%가 올랐고 분기 대비해서는 오히려 지금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매출 총이익 부분도 동기 대비에는 100% 올랐지만 전 분기 대비해서는 또 역성장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요즘 매크로장에서 제일 중요한 에비타, 그러니까 영업이익 쪽 기준으로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는 이게 적자로 다시 전환을 했고 지금 QOQ 전분기 기준으로는 거의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뒤에서 좀 더 알아보고, 결론적으로 이 장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분기 대비해서 지금 역성장하고 있다. 이게 지금 핵심이고요. 당연히 좋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은 YOY든 QOQ든 C그룹은 항상 성장을 해왔던 그룹인데 이게 지금 둔화를 넘어서 역성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기업 자체에 좋지 않은 거는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는 각 사업부별 실적인데요. 먼저 이커머스 기준으로는 지금 전년도 대비 64% 올랐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분기 대비해서 이커머스 매출도 지금 살짝 떨어졌어요. 그리고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게임인데 게임은 이미 3분기부터 매출이 하락을 하고 있어서 이때 코로나 수혜를 받았던 게 지금 끝나면서 확실히 정상화가 되고 있다. 그 다음에 핀테크 부분인데 핀테크는 아직 초창기다 보니까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QOQ로도 유의미한 성장이 있어서 긍정적이긴 하지만 사실 얘네는 지금 단위가 밀리언이고 앞에 애들은 다 빌리언이기 때문에 규모에 있어서 매출 비중이 아직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얘네 두 부분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 C그룹한테는 당연히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 쪽인데요. 전 연도 대비해서 보면 확실히 게임의 이익이 많이 줄었습니다. 거의 반토막 조금 안 난 건데 매출도 감소하고 있고 이익도 감소를 하고 있어서 확실히 좋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커머스는 지금 많이 늘었죠. 뭐 핀테크는 사실 크게 다를 바는 없는데 이커머스가 확실히 지금 좋지 않아서 이익도 오히려 늘어났고, 물론 매출은 그 사이에 많이 늘긴 했죠. 근데 이익이 많이 적자가 많이 늘어서 좋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이 이커머스 적자를 많이 감소시키고 있어서 좋긴 하지만 이런 흐름이 확실히 흑자로 이어져야 실적이 유의미하지 않을까? 지금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현금 부분인데요. 현금은 사실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는 좀 여유로운 편입니다. 물론 이게 계속해서 줄고 있는데 적자니까 줄고 있긴 한데 당장 기업이 무너질 정도로 문제가 있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시 이때쯤으로 돌아가면, 이때 제 기억으로는 전환사채 발행을 했었거든요. 전환사채 발행을 했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하면 또 주가가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겠다. 근데 당장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이던스 부분인데요. 이게 지난 4분기에 냈던 2022년도 가이던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1분기 들어서 가이던스가 하나 바뀌었는데 일단은 게임과 핀테크 부분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이지만 지금 이커머스 부분이 8.9에서 8.5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 상한은 그대로 유지가 돼 있는데 여기서 의미하는 건 뭐냐면 8.5 빌리언으로 하한폭을 낮추면서 혹시라도 모를 불확실성 때문에 매출 가이던스가 소폭 하회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열어둔 거죠. 뒤에 그 어닝콜 부분에서 나오긴 했지만 사실 C그룹은 지금 9.1 빌리언을 목표로 하고 있고 또 달성할 것 같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보험을 좀 깔아둔 것 같아요. 혹시 몰라서 만약에 전쟁이 더 심화되고 매크로 상황이 더 안 좋아져서 진짜 경기 둔화가 오면 8.5 빌리언으로 찍을 수도 있다, 이렇게 가능성을 열어둔 것 같습니다. 뭐 엄청 크리티컬했다?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당연히 이런 게 없었어야 지금 장에서 조금이라도 더 버틸 텐데 이런 부분이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을 좀 정리를 하면 일단은 가이던스 대비해서 좀 좋았었습니다. 가이던스라는 게 이제 그 컨센서스랑
비슷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좋았어요. 매출이든 이 손실이든 예상보다는 나았다. 그래서 예상치만큼 주가를 많이 맞았는데 예상치를 이기면서 실적 발표 당일에는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요. 근데 문제는 절대적인 수치로는 둔화 및 역성장에 걸린 건 확실합니다. 특히 엔데믹으로 게임 둔화가 지금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어서 사실 뭐 예상치를 이기는 것도 좋지만 결국에는 절대적으로 성장을 해서 계속 성장을 해야 하는 게 우리가 성장주를 투자하는 이유인데 이게 다시 턴어라운드가 빨리 돼야 기업이 성장을 할 수 있다. 지금 이런 상황이고 또 하나 제가 느꼈던 거는 적착폭이 생각보다 가파르게 줄 걸로 보입니다. 이게 지금 최근에 이커머스 국가들 많이 철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돈 안 되는 국가들 많이 철수를 했고 또 뭐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인도 사업부도 많이 철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갔던 과도했던 투자금이 확실히 중단되면서 많이 줄 걸로 보이고 있고 그리고 적자 사업부에서 지속되는 투자보다는 확실히 이익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지금 많이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적자폭이 생각보다 빠르게 줄 수도 있겠다. 지금 이런 상황이고 현금 소진은 지속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적자폭 대비해서는 괜찮고 또 현금 소진의 방향성을 어디다 투자하는지를 좀 보면 좋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매크로 우려가 좀 완화되고 미래 실적이 다시 고성장으로 자리 잡힐 때 주가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겁니다. 절대적인 수치가 올라와야 되고 그리고 매크로 우려가 당연히 완화, 투자 심리가 올라와야겠죠? 투자 심리가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뭐 단기간에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봤을 땐 적어도 1, 2년은 걸릴 것 같고 뭐 한 23, 4년, 24년 이렇게 되었을 때 뭐 제가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그때쯤은 돼야 지금의 이런 불안정한 요소들이 끝나고 기업이 다시 성장주로 턴어라운드를 하면서 주가가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닝콜 Q&A 세션을 좀 준비해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Q&A에서 꽤나 중요한 질문들이 많이 나왔어서 한 번씩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먼저 시티은행에서 했던 질문인데 중국 락다운 관련해서 이게 가이던스 하한에 영향을 준 건지 혹은 다른 요인이 있었던 건지 이유가 뭐냐 정확히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일단 C그룹에서는 락다운 관련해서는 크로스보더 같은 경우에는 각 국가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일어나는 이커머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 상품들이 태국 가서 팔리고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락다운으로 인해 그 국가 간의 교차 판매가 일어나는 게 영향을 받았는지 이런 질문이었는데 이런 거에 큰 영향은 없었고 또 애초에 이게 이커머스의 메인 파트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C그룹의 이커머스는 기본적으로 로컬 투 로컬 그러니까 한 국가 내에서 일어나는 게 근본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었고 그리고 가이던스 하한폭 확장한 거는 그냥 불확실성 요인에 대한 반응일 뿐이고 여전히 기존 가이던스를 달성 가능하다고 답변을 했고요. 실제로도 9.1 빌리언 달성할 거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뭐 좋은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프리파이어의 유저 인게이지먼트 이게 CEO 설명에서 좀 나왔던 단어인데 여기에서 개선이 있었다. 결론은 지금은 프리파이어 게임 부분에서도 유저들의 수가 줄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안정화가 된 상태인데 CEO 말로는 유저 인게이지먼트에 개선이 있어서 지금 안정화가 일어났고 더 이상 둔화가 될 것 같진 않다. 이런 말이 있었고 이거 관련해서 질문이 나왔던 거고 어떤 국가에서 이런 트렌드가 나왔는지 그리고 이런 흐름이 지속될지 안정화될지 그리고 새로운 게임 파이프라인은 뭔지 물어봤었어요. 일단 C그룹의 답변은 이번 분기 말에 유저수 추세가 안정화되었고 기존에는 하락세 됐던 게 이제 플랫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다만 장기적으로 경계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있다. 그 외에는 이제 다양한 장르 게임을 하고 있다는데 뒤에 이제 구체적인 게임 예시들이 많았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결국 터져야 된다. 뭐 후보군이 많고 개발하는 게 많고 이런 건 사실 중요치가 않은 게 게임 개발은 어디나 다 하고 있고 사실 그 게임이 이제 뭐 다운로드 1위를 하던가 아니면은 매출 1위를 하던가 어떤 유의미한 지표를 가져와야 이제 게임으로서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노력하는 건 알겠고 그거는 이제 나중에 숫자로 판단하는 걸로 하고 사실 이 부분이 좀 꺼림칙하긴 했거든요. 장기적으로 경계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있다. 자세하게 설명은 안 했지만 게임이 계속 리오프닝과는 지금 반대되는 상황이고 리오프닝 강도가 점점 더 세질 거라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게임은 코로나 수혜로 봤던 것들이 확실히 이 기고 효과로 인해서 지금은 이렇게 둔화되지 않을까?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골드만삭스 질문이었는데요. 가이던스로 돌아가서 보면 하향폭이 확대된 게 어디에서 기인한 건지 앞이랑 비슷한 질문이고 또 새 가이던스가 GMV 성장 이커머스 쪽이죠. GMV 성장 예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을지 또 연속적인 분기 트렌드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질문이 되게 많았는데 일단은 앞선 질문과 마찬가지로 가이던스 하향 확대는 필요해서 낮춘 게 아니라 불확실성 때문에 그냥 범위를 늘린 거고 기존 가이던스에 이를 거라고 본다. 근데 현재 환경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조심성을 드러낸 거고 유연성을 부여한 거다. 그냥 보험을 깔아놨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자세한 답변은 추가적인 답변은 많이 없었고 그 다음에
좀 중요했던 질문인 게 현금 소진이랑 단위 경제성 관점, 이 이커머스 관련된 용어인데 1분기 개선된 걸 확인했다. 그리고 이 수수료율도 개선이 됐는데 어디서 정확히 나타난 건지 알려달라. 그리고 이번 CEO 설명에서 나왔던 게 헤드쿼터 비용, 그러니까 R&D 인력 비용이 많이 늘었는데 이거를 제외한 실적을 자꾸 발표하더라고요. 이게 좀 큰가?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굳이 이거를 제외한 실적을 왜 굳이 했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고 일단 이거에 대한 답변으로는 이번 분기 C그룹이 적자 폭이 생각보다 좋았잖아요. 적자가 생각보다 덜 나왔는데 이거의 원인이 뭐냐? 그래서 그 원인이 볼륨 성장과 상업화의 조합에서 기초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많이 팔았고 그리고 그 비용 대비 수익을 더 잘 실현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GMB와 테이크 레이트, 그러니까 총 거래 대금과 이 수수료율 가이던스는 따로 공개를 안 한다. 근데 매출 추이 보면 글로벌 경쟁사 대비 높은 폭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둘 다 맞다는 거고, 그리고 이 헤드쿼터 비용은 현재 에비타 손실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이 R&D 비용이다. 향후 매출 증대를 위한 투자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의도는 되게 좋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 결과로 나와야 되는 거라서 이거는 계속 모니터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뭐 새로운 게임이 터졌다 아니면 이커머스 성장이 계속 지속된다 이런 식의 기사가 나와야 이 투자가 유의미하게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HSBC 은행 질문은 자체 개발 게임 포트폴리오 확장에 진전이 있는지, 그리고 그 헤드쿼터 인력이 2,000명 이상인 것 같던데 이거는 게임 개발자였죠. 게임 개발자가 2,000명 이상 인력이었던 것 같은데 프리파이어 관련 개발자가 몇 명인지 이런 질문이었고, 사실 이 질문이 중요한 게 유명한 게임을 배급하는 것보다는 유명한 게임을 개발하는 게 훨씬 더 유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게임 차기작들은 저는 이것도 처음 알았던 사실인데 가레나라는 이름을 떼고 익명으로 다양한 시장에서 테스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로고를 떼고 그냥 익명의 게임으로 다양한 시장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고 일정 수준에 올라오기 전까지는 가레나 이름을 붙이지 않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발팀의 절반은 기존 서비스 확장과 추가에, 그리고 절반은 신규 게임 개발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고, 이걸 봤을 때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익명의 게임이 가레나 이름을 달고 이제 터트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꾸준히 모니터링해서 어떻게 될지를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이와 증권에서 했던 말인데 핀테크 관련해서 좀 디테일한 정보를 주고 인도네시아 예시와 이게 다른 마켓에 어떻게 적용될 것 같냐.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핀테크 사업부가 잘 나가고 있고 디지털 은행이 이제 승인을 받았어요. 디지털 은행이.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CEO가 설명을 했었고 이거 관련한 질문이었고, 현재 인도네시아는 시장 자체가 동남아에서 가장 크고 쇼피와 시너지가 제일 잘 난다. 그러니까 이커머스랑 핀테크가 제일 조화가 잘 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중단기적이란 게 한 23년 내로인데 흑자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핀테크 관련해서 신규 상품 출시 진행 중이다. 이거는 결제도 있지만 대출이나 디지털 은행 업무 이런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신규 상품 출시가 진행 중이고 마켓 리더십 강화하기 위해서 이 월렛과 크레딧 부분 그리고 보험 상품까지 나아가는 이제 자산 관리까지 나아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그 다음에 금융기관과 협업. 아무래도 핀테크 기업이다 보니까 혼자서 모든 걸 다 할 수 없고 전통 금융기관과 협업하면서 핀테크를 이제 침투시키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고, 현재 기준으로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까지 디지털 뱅킹 승인을 받았고 진행 중에 있다. 그래서 성장기에 많이 남았다고 본다. 저도 이게 동의를 하는 바고, 아직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앞으로 게임과 이커머스만큼 커지면 확실히 매출 성장에 기여를 할 것 같다. 그리고 다른 산업 대비 이익을 내기가, 흑자를 전환시키기가 좀 더 수월한 사업부이기 때문에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2분기 전 어닝콜에서 봤던 내용인데 인터넷 생태계와 인프라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더 높은 성장 포텐을 기대한다라는 말이 이번 어닝콜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예전 어닝콜에 나왔던 내용인데 예전 되게 약간 ESG 관련돼서도 많이 나오는 건데, 결국에는 동남아가 지금은 시장 자체가 크지 않아요. 침투가 덜 되어 있어서 비디지털화 지역과 비디지털 기기인들이 많이 있고, 이쪽에 봉사 및 그러니까 자기들이 투자해서 이쪽 시장을 만들고 그 시장을 자기들이 섭렵하겠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급격한 디지털화 속에서 자기들이 먼저 인프라를 제공하고 전환율을 높여서, 얘네들은 PC 없이 바로 스마트폰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환율을 빨리 높이는데 자기들이 투자하고 자본을 투하해서 마켓 시어를 잡겠다. 그래서 성장률을 높이겠다는 과거의 말과 일맥상통하다. 그러니까 저는 좀 좋았어요. 이런 일관성이 있다는 점. 옛날에는 되게 ESG적이다라고 했었는데 전략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그동안 다양한 국가들을 한 번에 투자하려다 보니까 적자가 되게 심했었는데 매크로적으로 유동성이 많이 풀리면서 그런 게 부담이 덜했는데, 지금은 긴축적으로 가면서 유동성이 많이 주니까 안 되는 시장은 일단 확실히 접어두고 되는 시장부터 먼저 투자와
마켓 성장을 집중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서 저는 좀 괜찮은 질문과 괜찮은 답변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다음 질문이 이제 쇼피 브라질이 200% 가까운 성장률이 나왔는데 실제 사용자의 참여가 그러니까 실제 사용자들이 어떤 카테고리와 어떤 소비 제품 측면에서 많이 편중돼 있는지, 그리고 동남아랑 대만 대비해서 차이점이 뭔지, 브라질과 남미에는 어디에 더 투자해야 된다고 보는지 이런 질문이었는데요. 답변은 브라질이랑 동남아 거의 다 비슷하다. 인기 있는 카테고리나 상품 소비 제품이 비슷하고, 그리고 심지어 전략도 비슷할 거다 이런 답변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브라질 쪽, 남미 쪽도 이런 비디지털 기기나 비디지털화 지역들이 많이 있어서 이쪽도 계속 공략을 하고 있고, 전략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먼저 인프라를 깔고 투자하면서 동남아시아와 비슷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있고, 브라질은 지금 메르카르도 리브레가 있죠. 얘네들이 있는데 사실 동남아도 지금 토코피디아나 고잭 같이 경쟁자들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가장 큰 리스크긴 한데, 저는 여기서 승자가 나온다 이런 것보다는 시장 성장이 훨씬 더 큰 기회다 라고 보고 있어서, 나중에는 승자가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저는 승자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시장 성장 쪽에 포커스를 해서 투자하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그 C그룹이 제일 잘하는 전략은 동일하나 당사의 최대 강점인 현지화를 바탕으로 할 거다. 그러니까 쇼피와 게임과 핀테크의 시너지를 하는 전략은 동일하겠지만 국가별 문화를 타겟팅해서 현지화를 해서 하겠다. 이거는 제일 잘하고 실제로 지금까지 증명해왔던 거기 때문에 뭐 답변에 자신감도 꽤 있어 보여서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클레이드 질문이 있었는데 1, 2분기 GMB가 확실히 둔화되는 흐름이 보이는데 3분기에는 회복될 거라고 보는지, 뭐 답변을 일단 가이던스는 따로 제시하진 않는데 1분기와 2분기에 코로나로 가파른 성장이 있었다. 이건 이제 21년도죠. 작년 1, 2분기 대비해서 작년 대비해서 작년에는 코로나 수혜를 받았고 지금은 그게 리오프닝 가면서 덜 빠지고 있는데 가파른 성장이 이루어졌었고, 그래서 상반기는 YOY로 성장률 충족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긴 하다. 근데 그 뒤에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점점 나아지겠다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생각 못했던 질문인데, 경쟁 관련해서 아까 말했던 메르카르도 리브레가 있고 뭐 토코피디아나 고잭이나 이런 다른 기업들이 지금 각 지역별로 따로 잡혀 있는데, 최근에는 틱톡이 이커머스에서 꽤나 잘 나가거든요. 수익화를 시작하고 있고 틱톡을 통해서 이커머스 상품을 자꾸 넣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리고 동남아 경쟁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만약에 경쟁 걱정이 없으면 그 이유가 뭔지, 그 해자가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달라 라고 했었고, 답변은 우리는 항상 경쟁이 빡셌다. 처음부터 항상 빡셌고, 근데 우리는 시작 자체가 언더독 포지션이었다. 이 말은 사실 쇼피는 처음부터 1등이 아니었고 한 4등, 3등부터 치고 올라간 기업이기 때문에 자기들을 언더독 포지션이라고 했었고, 결국 우리는 이런 시장을 리딩할 수 있는 전략과 무기가 있기 때문에 플랫폼의 판매자, 소비자를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경쟁에서 잘할 거라고 본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을 선도하고 앞서가는 능력이 핵심인데 우리는 이거를 여기서 증명을 했고 그 경쟁에 대해서 우리는 자신 있다. 뭐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요즘 뭐 광고도 그렇고 이커머스가 꽤 힘들기 때문에, 뭐 게임도 힘들죠. 게임도 힘들기 때문에 당분간은 뭐 경쟁 자체에서 이길 수 있다고 쳐도 시장이 이렇게 둔화가 되면 결국에 주가는 단기적으로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시장이 올라와주고 경쟁 위인을 계속 해준다면 뭐 자신감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정도면. 그래서 생각 정리, 그러니까 이번 실적 발표에 좀 정리를 해보면, 좀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일단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 지역이 23년 내로 이익 전환이 좀 가시화될 거라는 힌트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뭐 수수료나 비용 절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좋아지고 있어서, 그리고 적자폭이 계속 줄 수 있다는 점과 남미 시장에서 성장세가 유의미한 점이 지금 계속 포인트로 잡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겠지만 계속 좋을 것 같다 로 보고 있고요. 물론 경기 둔화가 와서 이커머스가 때려 맞는다 이러면 당연히 안 좋겠죠. 근데 그렇지만 그런 상황까지는 제가 예견할 수는 없는 거고,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저는 좋다고 보고 있고, 이커머스는 그 다음에 게임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 수혜가 확실히 꺾여서 기존에 고평가를 받았던 부분이 확실히 내려와 앉은 건 있어요. 둔화되면서. 그리고 안정화가 된 것 같긴 하지만 결국 성장주기 때문에 안정에서 머물면 안 되고 성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성장은 이제 다음 신작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이거 알아맞힐 수가 없습니다. 뭐 R&D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투자가 성공할 거냐 이거는 별개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그런 상황이고, 핀테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성장할 공간이 많이 남아있다. 왜냐면은 아직까지 동남아에서 핀테크를 많이 사용하진 않고, 물론 사용하는 사람들은 많이 쓰지만 우리나라처럼 전국적으로 확대된 게 아니라 아직 비디지털화된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핀테크는 결제 외에도 디지털 뱅킹과 같은 금융 부분이 많이 남아있어서 타사업과의 시너지도 나기 때문에 다음 성장 동력이 되지 않을까, 이건 계속 지켜볼 만한 것 같다
정리를 할 수 있고, 이 기업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면 사실 제가 유일하게 걸리는 거는 그냥 글로벌 경기 침체입니다. 이게 올지 안 올지는 뭐 알 수가 없지만 경기 침체로 와서 그냥 성장 자체가 힘들어지는 점? 이러면은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뭐 이건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를 보면서 저는 아직까지 팔지 않았고 지난달까지 매달 샀는데 기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바이 의견을 가지고 있고, 근데 다만 지금이 우호적인 타이밍이냐 하면은 쉽게 대답 못할 것 같아요. 확실히 금방 오를 것 같지도 않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더 빠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더 빠질 수도 있고, 혹은 되게 그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반복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거는 좀 시간을 많이 갖고 가야 될 것 같다. 지금은 오히려 뭐 에너지주나 이런 주식들이 현금 흐름을 잘 나는 주식들이 잘 가고 있어서 기업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렵지만, 이게 앞으로 매크로 장세에서 인기를 끌기 힘들겠다, 투자 심리적으로도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제 예측일 뿐이고, 여러분들이 재무제표 수치와 어닝콜 내용을 보면서 직접 판단하면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